한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공실로 가득 찬 새 아파트와 버려진 아파트. 일본뿐만 아니다. 수도권 집중화. 인서울 한국의 저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관심을 가지는 한국 도시 부산의 소멸 위기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부산 얘기가 아주 화제가 되었네요. 그렇죠. 참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부산에 관련돼 가지고 가끔씩 기사가 나오는 편입니다. 예, 기사가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 특히 이제 일본에서 뭐 그러니까 휴지 TV에서 좀 특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일본도 항상 이제 그 있잖아요. 지방 도시 소멸이라든지 지방의 이제 빈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큐멘터리부터 자주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 나라 한국은 어떨까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것도 일본 타이틀이 그래요. 제2의 도시 부산에 갔는데, 야, 여러분 부산이 이렇게 속칭 망해가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뉴스를 내보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나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일본도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의 관심을 가지겠냐마는, 이 내용 자체가 왜 쇼킹하냐면은 제2의 도시잖아요. 넘버 2의 도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본 사람들이 왜 이런 뉴스에 충격을 느끼는지, 일본의 제2의 도시,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여행 많이 가는 곳이죠. 오사카랑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지,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후지TV의 뉴스가, 일본의 공중파 뉴스도 이렇게 늘 나오는데, 이게 유튜브에 이게 짧게 박제가 됐거든요. 5분짜리 영상입니다. 2일 전 73만 회. 나쁘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들 유튜브에서 뉴스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공실로 가득 찬 새 아파트와 버려진 아파트. 거기다가 옛날에 잘 나갔던 곳조차도 빈민가가 되고 있다. 썸네일에도 있네요. 일본뿐만 아니다. 수도권 집중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당장 이런 내용 안에 부산의 인구는 30년 만에 약 60만 명 감소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걸 좀 주목을 하는 거죠. 당장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중에서도 제2의 도시인데 사람들이 도망을 치네. 빠져나가네. 왜 도대체 부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당장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자주 보도가 되죠. 국제신문, 부산 2025년 1분기에만 7,379명 감소. 예, 40대 50대는 100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항상 뭐 부산 분들 하면 아실 거예요. 맨날 나온 뉴스죠. 부산 지역 방송사에서 부산 이대로 가면 사람이 없다. 부산 젊은 층들이 떠난다. 인구 감소 시작됐다. 큰일 났다. 이거 아마 자주 보실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뉴스를 들고 와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아니 뭐야, 그럼 후지TV만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 아닙니다. 당장에, 예, 올해 2월 달이죠. 아사히 신문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의 입지를 잃고 멸종위기, 여기 똑같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동일한 시기에 아사히가 하나 더 냈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서울을 목표로 할까?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의 현상에 대해서 다루면서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는,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일본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일본 신문사도 세게 쓰네요. 인서울 한국의 저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인서울에 목을 메고 있다. 라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도 도쿄 집중화가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일본이 느끼는 문제가 커피면 한국은 TOP를 넘어서서 스타벅스 라떼예요. 예. 그 정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의 집중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자기네 현실과 이렇게 좀 비교 보도를 좀 자주 한다는 거죠. 뭐 당장에 이런 게 아사히뿐만 아니라 산케이도 올해 3월 달이죠. 부산이 사라질까? 한국의 오사카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타이틀을 잡아서 산케이도 보도를 냈고, 그리고 일본 도쿄신문입니다. 수도에 집중해서 부산이 쇠퇴된다. 청년 유출, 산업 침체, 정치에 대한 낮은 기대. 2011년 기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과거부터 일본이 꽤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게 왜 일본이 봤을 때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일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부산, 아까 말한 오사카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사카 뭡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오사카, 타코야끼로 유명한 이 오사카의 이미지. 뭐 부산도 맛있는 집 많잖아요. 미식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찌보면 항구 도시고 좀 이제 제2의 도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비교를 해서 부산과 오사카를 각종 분야를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이게 레벨의 차이가 나는지. 제일 먼저 인구죠. 인구.
오사카는 여러분 행정구역이 어쩌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오사카시가 있고 오사카를 이게 빨갛게 있잖아요. 좀 두루는 이 전체가 오사카 부거든요. 이 오사카 부의 이제 인구는 877만 명입니다. 그리고 오사카시의 인구는 281만 명입니다. 아니 일본 넘버2라는데 오사카 280만 명밖에 안 돼요. 오사카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부, 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멀리 벗어나서 거주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으로 가는 오사카는 오사카시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앙일보의 일본판입니다. 진짜 2011년 기사죠. 부산 경제의 절반. 대한민국 제2도시에는 한국의 100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 이거 유명하죠. 이게 뭐 여기뿐만 아니죠. 국제신문. 작년 전국 매출 탑 100기업. 올해도 부산엔 전무하다. 라고 하면서 부산에 이런 기사들이 자주 뜨죠. 약간 자학성이죠. 부산일보. 이거 좀 자세하게 나오죠. 전국 1000대 기업 중에 부산 기업이 31개. 100대 기업 중에는 하나도 없고 1000대로 늘렸을 때 31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KPI 뉴스. 아까 말한 100대 기업의 본사가 79개가 수도권에 있고 부산, 대구, 광주에는 없다. 경향신문에 똑같이 나오죠. 500대 기업 본사가 80%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다 수도권에 있다. 자, 그럼 오늘 얘기하는 이 오사카는 어떻게 될까? 제가 오늘 오사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일본 전체의 이런 기업 분포도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청입니다. 뭐 최신 자료가 그나마 2011년 자료인데 일본 중소기업이 336만 개가 있고 일본의 대기업이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합치면 일본 전국에 337만 개 정도의 기업이 있네요. 이게 어떤 기준의 대기업일까? 라고 했을 때 일본은 이 대기업이라는 정의를 법적으로 정의가 없습니다. 회계상 정의랑 기업마다 정의를 따로 놔둬요.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을 자본금이 3억엔을 넘고 직원이 900명이 넘으면은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중기업도 포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오사카 내에는 기업이 총 26만 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오사카 내에서 966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도쿄가 4,582개. 일본도 왜 수도권 집중하라는 말 하는지는 알겠죠. 도쿄가 대기업 4,500개가 있는데 그 도쿄에 대한 대항한 의식, 자존심이 센 오사카에 1,000개가 안 돼. 도쿄의 4분의 1이 안 돼. 이게 오사카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전체 상장 기업이 3,951개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이 안에서 2015년 기준으로 오사카에 있는 상장 기업이 몇 개 있냐면 428개가 있습니다. 아까 한국 100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부산인데 오사카는 상장 기업의 본사가 428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오사카 기업을 오늘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유명한 거로 따지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 파나소닉. 뭐 일본을 대표하는 마츠시다 그룹이었기 때문에 뭐 이게 오사카의 자존심이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정말 옛날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오사카 하면 파나소닉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뭐 대만 기업이 되었지만은 샤프 또한 오사카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상이오 또한 오사카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오사카가 전자기업도 유명한 게 많이 있었는데 좀 옛날에 비하면 파워가 좀 떨어진 기업들이 많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전자기업 중에 지금 그나마 유명한 기업 다이킨 들어보셨습니까? 다이킨. 일본에서는 이 에어컨 그 다음에 공조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해외에서도 다이킨은 상당히 네임밸류가 높죠. 참고로 이 다이킨이라는 기업과 이름이 비슷한 다스킨 또한 오사카 기업입니다. 그래? 예. 엄청 유명해요. 그렇죠. 유명한 청소 기업인데 이게 아마 여행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미스터 도너츠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있잖아.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기업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오사카 기업이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네요. 자, 그리고 박간의 영상 두둥. 에서 다룬 일본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어찌 보면 이제 직종 중에 하나인 키엔스라는 회사 또한 오사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 일본의 유명한 10개 기업 꼽으라면 키엔스는 지금 아마 항상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쿠보타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이거 아마 한국에서 이제 농업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쿠보타 또락타 이거 좋지 부터해서 아마 아실 건데 그렇습니다. 농기계 관련으로 유명한 이 쿠보타 또한 오사카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 이 다이하츠. 한때 일본 경차 1등이었어요. 지금 혼다가 1등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다이하츠 또한 오사카 기업인데 도요타 그룹이 자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사카 그룹은 맞는데 어쨌든 연합을 한다.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글이 있고 바카이 방송 보신 분들 이 야마자키 위스키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파는 맥주 프리미엄 몰트라는 맥주 아십니까? 예, 이 산토리 또한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사카 기업입니다. 자, 글이 있고 도레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도레이. 이게 일본에서 동양레이온이라 해서 섬유 관련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도레이가. 아니 오상 이런 뭔가 처음 들어보는 섬유 기업까지 얘기해야 돼요. 바카이 방송 보신 분들 도레이 제품 하나쯤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레이의 제일 유명한 제품 유니클로랑 콜라보레이션을 토레이가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히트텍, 에어리즘, 그 다음에 울트라 라이트 다운이라 해가지고 가벼운 그거 파카 있잖아요. 유니클로에서 파는 이것도 토레. 예, 그 다음에 드라이 EX에서 빠르게 좀 마르는 이 티셔츠 이것도 이제 도레이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의 기능성템은 기본적으로 다 도레이. 왜? 섬유 기업이니까. 이거는 도레이가 하는 사업의 정말 일부분입니다. 왜 저런 걸 하냐면은 이 친구들이 B2B 기업이기 때문에 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런 거 하면 좀 이제 이름이 알려지잖아. 우리 이런 것도 사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을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이제 금융회사 리소나 그룹이죠. 예, 오사카입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분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건데 오릭스라는 일본의 금융그룹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사카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생명보험회사 일본생명이죠. 여기 또한 오사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 관련해서도 오사카가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 유명 대기업이네요. 일본에서 유명한 대기업이죠.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제약회사 다케다 제약회사 오사카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도 넘버원이 오사카에 있어요. 도쿄에 본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도 오사카 기업이 많다. 오사카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다이와라는 흔히 말하는 집 만드는 건축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또한 오사카입니다. 참고로 뭐 다이와 제일하고 각종 일본 유명한 건축회사들은 거의 다 오사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상사 이토추 상사죠. 오사카입니다. 도쿄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도쿄 본사를 두는데 탄생이 오사카다 보니까 오사카 본사를 유지시키는 더블 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 그리고 오사카 하면 제일 대표되는 게 사실은 더 있어요. 뭐냐? 이 스미토모입니다. 여기가 오사카 재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미토모는 어떤 게 있어요?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있죠. 스미토모. 이거 제외하더라도 스미토모 이름이 안 붙은 스미토모 계열이 다 있습니다. 재벌 회사. 예, NEC라든지 뭐 이거 들어보신 분 아마 계시겠죠. 전자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일본 3대 은행 중에 하나도 스미토모잖아요. 그렇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도 원래 본사가 오사카입니다. 참고로 스미토모는 이 오사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 오사카 엑스포에 스미토모 파빌리온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오사카 엑스포를 하니까 야 봐라 우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참고로 오사카 엑스포에 파나소닉 파빌리온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사카 엑스포에 가보시면은 오사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자리를 해놨어요. 예, 그게 오사카가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부산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기업들이 돈을 내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오사카가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거고 부산이 못하는 그런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 그나마 여러분 들어보신 걸 보여드린 거지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그리고 있잖아 도쿄에서도 일해야 되니까 도쿄 본사라는 걸 놔둘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있잖아 회사마다 다르지만 사실상 오사카 본사니까 힘적으로는 오사카 본사가 세다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오사카랑 도쿄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의식이 좀 심해가지고 양쪽에 어쨌든 도쿄도 유명하니까 놔둬야 되지만은 실제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사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시를 해서 도쿄로 이제 내용을 간다라든지 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게 좀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지역 경제부터 이래가지고 기업이 좀 탄탄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부산과 오사카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죠. 그럼 이것만 차이가 나냐? 아니죠. 대학 순위 이제 사회적 가치로 매겨보자. 2011년 뉴스네요. 대한민국에. 예,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뭐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서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2011년 기준에서 뭐 부산대, 경북대가 뭐 약간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 지거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 인서울의 웬만한 사립보다 못하다. 라는 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당장에 뭡니까? 괜찮은 뉴스. 2014년 상위 15개 대학 정시 입결 범위. 기본적으로 다 수도권 대학이죠. 대한민국의 상위 15개 뽑으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이 부산을 위점으로 한 지방의 교육이 무너졌죠. 예, 대학에. 흔히 말하면 메리트가 없다는 식으로 많이 느끼는 거죠. 자, 그에 관련해서 오사카를 위시로 한 관서 지역의 현재 대학교. 자, 먼저 국립대부터 봅시다. 예, 일본의 양대 산맥이죠. 도쿄대, 그리고 교토대. 예, 교토대는 오사카에서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베, 오사카, 교토는 같은 경제권으로 묶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교토대가 있고 뭐 교토 부립대, 그다음에 오사카 대학, 고베 대학이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와세다 개요가 더 좋지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대학교의 종합적인 레벨, 이 문과이과 합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오사카 대학을 그런 걸 비빈다는 건 제가 오사카 대학 친구들에게 실례겠죠. 예. 그러네. 도쿄에 있는 사립대 와세다 개요 합격했습니다. 오사카 대학도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사카 대학 간다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참고로 제 고향 나고야 쪽에 있는데 이쪽 분들은 도쿄 사립대 합격해도 나고야 대학교 합격하면 무조건 나고야대 갑니다. 그렇죠. 오사카 치면 오사카 제일 우수한 인재는 교토대. 두 번째로 우수하면 오사카대. 안 그러면 고베대. 이렇게 간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랑 뭐 경북대, 부산대 거의 동일한 레벨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공립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본은 사립도 유명하죠. 있잖아요. 동일본 하면은 뭐 와세다부터 해서 있지만은 서일본의 유명 사립 누굽니까? 예, 동지사대학교. 우리 춤이 고하는 동지사대학교는 항상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립 또한 이렇게 받아주는 게 동지사도 교토에 있거든요. 교토랑 엄밀하면 교토랑 오사카 사이에 있다 보면 되는데 여기 또한 오사카 그쪽 지역 경제권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관서 지역에 교토대, 오사카대, 고베대, 그다음에 동지사대, 뭐 리츠메이칸, 관서학원대, 그다음에 이제 관서대학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대학을 놔두면서 이런 약간 자기들끼리 이제 순위표 이런 걸 일본은 있잖아 학벌 관련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산 아니면 그쪽에 동아대 그런데 여러분 관심 있어요? 전국적으로 관심 없잖아요. 일본은 이게 관심 있는 내용이에요. 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지방대학도. 이거 왜냐하면 오사카 쪽 지방 군립대, 사립대 합격하면 그 지역에서 취업하기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착각하는데 도쿄대라고 와세다 뭐 게이오가 취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쪽 지역이 센 게 있는데 니들이 오사카라든지 관서 지역으로 오면은 그 친구들은 지방대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관서 지역의 수도권 대학은 교토대고 넘버2가 오사카고 와세다 게이오는 지방대예요. 이쪽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본사니까.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게 일본의 지역 감정이라는 거예요. 부산은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는데 오사카는 도쿄랑 오사카랑 근본을 따지면 오사카가 근본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느낀 오사카는 상업, 기업, 교육이 탄탄하고 도쿄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는 잘 나간다는 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오사카 인식이에요. 제2의 도시라면. 그러네. 오사카에 있는 대학교 가더라도 취업 걱정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제2의 도시인 부산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한국도 요즘 경제력 레벨 많이 올라왔잖아요. 평균 임금 바깥이랑 많이 다르죠. 일본 사람들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제2의 도시도 일본이랑 비슷해야 되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가지만은 전혀 레벨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극명한 수도권 집중화의 예로 이런 한국의 예를 들고 와서 일본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아까 제가 한국에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부산에 100대 기업이 없니 인구가 줄었니. 그건 자주 듣는 뉴스 아닙니까? 근데 그 충격과 일본의 오사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한국을 바라보는 충격은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반대말로 하면은 아까 나온 이런 뉴스 있잖아요. 예,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떠난다. 나 같아도 떠나겠다. 그죠? 떠날 수밖에 없죠. 기업이 없잖아. 100대 기업도 없고 교육도 그렇잖아.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야지. 그죠? 예, 부산대 가면 뭐합니까? 예, 부산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선에서 뽑아주는 것도 아닌데 부산에 본사에서 뭐 해주는 것도 아닌데 가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은 어찌보면 멸종으로 가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고 어느 한쪽은 그래도 경쟁력 있게 오사카는 저런 식의 제가 뭐 오사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오사카의 단점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세다는 겁니다. 진짜 그거는 예. 맞아요. 맞아. 오사카는 자기들이 도쿄보다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의식이 있어서 저는 기업들이 그거를 알고 학생들을 계속 키워서 올리고 그 기업들도 도쿄 기업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지방의 발전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엑스포까지 이어지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지역 감정과 한국의 이런 지역 감정은 좀 다른 식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의식이 있으니까 도쿄가 발전하더라도 오사카가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사카의 기업들이 도쿄가 앞으로 돈 투자가 많이 돼. 그럼 다 우리가 도쿄로 이전할래가 아니라 도쿄가 저렇게 발전돼. 야 잠깐만 우리는 우리대로 도쿄에 지지 않게 여기서 힘내서 일을 하자. 그러니까 오사카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 자체가 아마 한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각종 대한민국의 뭐 지방에 공장을 두고 거점 뭐 발전소 이런 건 인프라는 두는데 알짜배기 본사는 다 수도권을 올리는 그런 한국 기업들과 여러모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게 대한민국의 이런 지방 소멸과 일본과를 바라봤을 때 이런 극심한 격차를 내는 게 아닐까. 그걸 바라보고 일본 옆에서 이렇게 일본 미디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지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오사카는 있잖아. 오사카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오사카를 더 우대해주세요라는 그렇죠. 식으로 행동 많이 하잖아요. 오사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진짜? 일본 사람들 세금을 다 오사카에 투자를 해야 된다 땡깡 부리고 오사카 최고 뭐 오사카 엑스포 저 난리 나더라도 여러분 오사카 엑스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천을 오사카 그 얘기하거든요. 너무 싫어. 근데 그게 반대말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사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네?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의 끝판왕. 예. 발전 또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대말 하면은 이런 게 요즘 특히 이런 지방 소멸, 뭐 지역의 불균형 발전 이런 것 점에서 오사카가 기준이 되니까 서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서 나는 도쿄랑 대립이 되는 동일본, 서일본 이런 대립구도가 아직까지 맞춰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뭐 이제 정치적 성향을 떠난 그런 지역 감정이 아니라 일본의 지역 감정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가 지역 감정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 지역의 별거 아니야. 역시 나는 우리 이런 촌동네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대도시 수도권이 좋아가 아니라 저기는 저기대로 맛이 있지만 나는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공헌을 할래.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뭐 기업도 사람이 모여서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마찬가지,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인식 자체로부터 좀 크게 한일 간의 제2의 도시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미래가 갈려서 저런 식으로 일본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